오늘은 9세대 풀체인지로 돌아온 프리미엄 수입 세단 아우디 더 뉴 A6입니다. 신형 A6는 한국 시장에 4월부터 출시가 되었으며 기존에 없었던 40 TFSI가 추가됨에 따라 가격 진입 장벽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규 플랫폼과 디자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선출시되었었던 이트론과의 패밀리룩을 이어가게 됩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6,519만 원부터 시작이며 저는 가장 인기 있는 트림인 45 TFSI를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트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아코나 화이트 컬러로서 호불호가 가장 적은 컬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룸 쪽을 보니까 확실히 부분 변경이 아닌 완전 변경답게 본인룸의 면적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공기 흐름을 주도해 줄 수 있는 디자인 쉐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우디의 신규 패밀리 룩인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함에 일치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이 들어가 있는 대형 싱글 프레임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센서가 티가 안 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우디 하면은 라이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면서 웰컴 라이트도 총 7가지, 그리고 턴 시그널 같은 경우도 순차 점등식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봤을 때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기 흐름을 주도해주는 에어 커튼이 굉장히 날렵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파츠가 아니고 실제로 뚫려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충족이 잘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더 뉴 A6 측면부로 왔습니다. 신규 PPC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덩치가 커졌습니다. 동급 차종인 벤츠의 E클래스와 BMW의 5 시리즈와 비슷한 덩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장 같은 경우는 5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매립 형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기 저항 개수가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더 뉴 A6의 공기 저항 개수는 0.23CD를 달성하며 전기차와 비등한 수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은 총 5가지가 있으며 인치는 18인치부터 최대 21인치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45 TFSI 기준으로 20인치 멀티스포크 휠이 탑재가 되는데요. 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노면 소음도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풀체인지답게 새로운 금형틀을 제작해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이 됩니다. 제일 중심부에는 아우디의 엠블럼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의 섹션이 많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로로 조금 더 길게 배치가 되면서 현재 제가 비상등을 점등해둔 상태인데요. 중앙부에는 라이트 스트립이 지나가면서 좌우가 이어지는 타입으로 발광이 됩니다.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라이트의 면적도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련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45 TFSI라서 없기는 한데 최고 트림인 55 TFSI로 갈 경우에는 OLED 테일라이트가 장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198개의 OLED 램프가 장착이 되면서 위급 시에는 후방 차량에게 라이트로 경고까지 띄워준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조명회사다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45 TFSI부터는 기본적으로 4륜 구동 시스템인 쿼트로가 장착이 되고요. 또 범퍼 같은 경우도 적당히 세련되면서도 날렵한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 같은 경우도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히든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신형 A6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뚫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뜨거운 매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든 방식이 아닌 직접 뚫린 방식의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 더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위쪽에 장착이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492리터를 가지고 있으며 동급 수입차인 E클래스와 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평이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높이가 높지는 않지만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골프백이라든지 유모차 또
또는 장바구니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러기지 매트도 약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수납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더뉴 A6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트림별로 상이하며 45 TFS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S라인이라는 음각이 추가가 된다는 게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앉았을 때의 착자감이나 아니면 시트의 가죽 질감이 탄탄하면서도 운전자를 잡아주고 있어서 상당히 편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니쉬 같은 경우도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45 TFSI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에 보시면은 매트 브러쉬도 알루미늄 가니쉬가 장착이 됩니다.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스포티함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암레세트도 시트와 동일한 소재의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여져 있으며 콘솔 박스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공간이 아니긴 하지만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다 보니까 부피 있는 물건은 놓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풀체인지 세대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센터 쪽도 살짝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톨골 방식의 레버 스타일의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컵홀더에도 은은하게 약간 매트 소재의 가니쉬로 한 번 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이나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은 이 앞쪽에 바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주행 중에 사용성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는데요. 일반적인 평평한 패드가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넣었다 꺼내기가 조금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거잭과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총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석입니다. 풀체인지 모델답게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전면부의 디스플레이도 달라지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3D였거든요. 근데 이게 2D로 바뀌며 조금 더 심플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 같은 경우는 트림이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40 TDI나 45 TFSI, 55 TFSI 같은 경우는 S라인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는 이렇게 S라인이라는 배지가 별도로 붙게 됩니다. 세미 D컷 형태와 함께 좌우에는 타공 타입의 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도 뭔가 이렇게 손이 미끄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리모컨 같은 경우는 좌측에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우측에는 열선이나 아니면 음성인식, 라디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와 조금 다르게 이 아래쪽에 이 레버를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뒤쪽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A6는 운영체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MMI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클러스터 쪽은 11.9인치, 디스플레이는 14.5인치, 그리고 이거는 옵션 사항이긴 한데 조수석에 모니터도 추가가 됩니다. 10.9인치로 45 TFSI까지는 옵션이긴 하지만 최고 트림인 55 TFSI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위치, 그리고 음악, 조수석에서 유튜브도 관람을 할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는 이 스티어링 휠 리모컨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에이다스 그리고 지도 모드, 이거는 기본 모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속도 게이지, RPM 게이지, 전형적인 디자인 있잖아요. 그 레이아웃을 좋아하는데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변경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운영체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무선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도 정차 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드라이브 셀렉트, 디스플레이, 조명, 이것도 실외등이라 해가지고 웰컴 다이내믹 라이트를 디자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45 TFSI까지는 7개가 들어가지만 55 TFSI 같은 경우는 8개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양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해외 사양에서는 또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16개 스피커와 함께 685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브랜드 스피커로 넣었을 때 당연히 음질이 좋아지지만 이게 출력 차이도 있거든요. 600W 이상이면은 그래도 꽤 깊은 음향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 트림부터 기본이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트림별로 약간 가니쉬가 상이하긴 하지만 45 TFSI 기준으로 이 중앙부에는 매트 브러쉬도 알루미늄 가니쉬가 한 번 더 탑재가 됩니다. 다른 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상단부터 하단까지 거의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또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이다 하더라도 약간의 패턴을 넣어놔서 살짝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신형 A6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구형이죠. 8세대 A6를 탔을 때만 하더라도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죽기 전에 내돈내산해도 아깝지 않은 차량이다. 뭔가 저평가된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었는데요. 신형 9세대 A6도 선대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간도 이게 세대 변경이 되면서 신규 플랫폼과 실제로 덩치도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상당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신형 A6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옵션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루프를 보시면은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가 탑재가 됩니다. 요즘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트라이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해 보이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자외선이 지글지글 끓는 완전 여름 있잖아요. 그런 날씨에 야외 주차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선쉐이드가 있는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 실내 온도 차이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열 차단 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해주긴 하지만 완전 선루프가 없는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살짝의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더뉴 A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이 차체 사이즈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공간적인 면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급 수입 세단인 E클래스 5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긴 하지만 A6가 근소하게 좀 더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옵션 사항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거의 다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 독립 공조 시스템, 열선까지 3단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꽤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A6는 법적으로 5인승 차량인데요. 센터를 보시면 센터턱이 엄청나게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장벽이거든요, 장벽. 특히 A6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기반의 4륜 쿼트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중앙부에 샤프트가 지나가는데요. 뭔가 센터턱이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5인승 차량이긴 하지만 4인이 탑승했을 때 가장 쾌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더뉴 아우디 A6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신형 9세대가 출시가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40TFSI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45TFSI 쿼트로와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4륜 구동이 빠집니다. 전륜 구동 EWD로 주행하게 되고요. 또 엔진과 미션은 동일하긴 하지만 출력이 살짝 다릅니다. 제가 타고 있는 45TFSI가 좀 더 높고 40TFSI는 조금 더 낮아요. 일단 첫 주행 느낌은 대다수의 세단들이 그렇긴 하지만 A6는 다른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전방의 시야도 그렇고 살짝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도 경쟁 차종으로 볼 수 있는 E클래스나 5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신형 A6는 전고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최저 지상고도 더 낮은 타입에 속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트 포지션이 거의 슈퍼카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지금 제 엉덩이 바로 아래에 땅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노면과 거의 붙어서 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운전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나는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 운전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이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의 시야도 어느 정도 쾌적한 편에 속하고 후방 시야도 이게 외장에서 봤을 때에는 쿠페형인가 싶을 정도로 날렵하게 루프가 깎여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쿠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후방 시야도 꽤나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 사이즈가 작지가 않거든요. 사이드 미러 사이즈는 큰 편에 속하는데 정작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미러, 그러니까 유리, 이 거울의 면적이 차체 사이즈 대비 조금 스몰 사이즈다 보니까 미러만 봤을 때에는 살짝의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에이다스가 많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로 또 별도로 표기를 해줘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기찻길 아니에요. 노면홈이 규칙적으로 파여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노면의 상황들을 운전자가 다이렉트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은 또 반대로 아주 잘 포장된 도로거든요. 요런 데서는 거의 막 진짜 미끄러지다시피 잘 다니는데 노면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도 그런 안 좋은 노면을 디테일하게 운전자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체 세팅이 요즘 뭐 국산차를 포함해서 수입 브랜드들도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말캉말캉하게, 구름처럼 이렇게 세팅을 바꾸는 추세인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들이 가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신형 A6를 타잖아요. 그러면 승차감이 의외로 탄탄해요. 뭔가 생긴 거는 막 되게 나는 약간 애겠녀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타면 약간 테토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팅은 조금 퍼포먼스 주행이라든지 장거리를 갔을 때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6 같은 경우는 45TF-SI까지는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가지만 55TF-SI 요거는 이제 6기통 V6 6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이 있거든요. 걔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압박이 좀 있다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40TF-SI나 조금 욕심내면은 제가 타고 있는 45TF-SI를 많이 고르실 것 같은데요. 나는 편안한 하체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55TF-SI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휠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살짝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45TF-SI는 20인치,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인 55TF-SI는 21인치 휠이 탑재가 됩니다. 보통 이 세그먼트 준대형 세단에 21인치 휠이면 살짝 오버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20인치도 이 A6하고 조합이 살짝 아리송해요. 그래서 기본 트림을 시승해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신형 A6는 18인치와의 궁합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의 예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옆에 차 지나가요. 이게 풍절음과 외부 소음은 준대형 세단답게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로드 노이즈가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저 지상고가 낮아서 거의 노면하고 혼연일체로 붙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로드 노이즈, 땅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은 살짝 다이내믹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형 A6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이 옆유리에는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차값이 얼마고 지금 얘가 준대형 세단인데 왜 이중접합 유리가 없느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중접합이 아닐 뿐이지 이 유리, 기본적인 유리 자체가 두께가 웬만한 이중접합보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에도 이 도어 실링의 마감과 소재가 쫀쫀하게 붙들어 있어서 그래서 풍절음과 외부 소음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40TF-SI하고 비교했을 때 돈이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사륜구동과 마력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밸런스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이제는 다이내믹,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전방의 디지털 클러스터 디자인이 살짝 바뀌고요.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도 야 이거 트랙인데요 이거?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RPM 방금 6,500 RPM에서 변속되었고요. 와, 레드존 근처에 잘 가준다. 그러니까 얘는 엔진 회전을 그냥 아끼지 않는 타입인 거예요. 달릴 때는 나 지금 달려야 돼? 그래, 오케이 하면서 제대로 달릴 줄 아는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밟아보면 와, 약간 디젤 차를 탄 것처럼 토크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TDI 아니에요. TFSI 가솔린 모델입니다. 근데 40은 제가 느끼는 가속감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45 TFSI 기준으로 토크감만 봤을 때에는 40 TDI하고 동일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디젤과 비교했을 때 이 행정 방식이 달라서 토크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토크감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도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노멀 모드라고 볼 수 있는 밸런스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요. 밸런스 모드에서는 이 정도까지 뭔가 가속감이 기민하게 반응을 안 해줬는데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그 드라이브 모드 간의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세팅값이 적절히 바뀐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다운시프트. 야, 근데 이거 변속 질감도 되게 부드러운데?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45 TFSI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7단 DCT 조합으로 272마력의 40.8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기본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40 TFSI하고 비교했을 때 마력도 차이가 나고 토크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로백에 있어서도 차이가 거의 2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을 하고 달릴 때에는 꽤나 짜릿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주행 환경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한다면은 굉장히 재미나게 탈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엔진 음색이 뭔가 그렇게 막 웅장하게 느껴지는 음색은 아니에요. 웅장한 음색을 느끼려면은 55 TFSI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걔는 V6 엔진이거든요. 제가 깜빡이를 켰을 때에는 대시보드 안쪽에 인터랙션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다이내믹 인터랙션 라이트. 요게 지금처럼 주간에서는 사실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야간에 신형 아우디 차량을 타잖아요. 요즘 신형 아우디 차량. 그러면 진짜 난리 납니다. 자,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A6의 조향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신형 A6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올 휠 스티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후륜 조향이 들어갑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 넣으려면은 진짜 막 플래그십 가야 되고 거기서도 뭐 옵션 돈 주고 추가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A6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올 휠 드라이빙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 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좋은 게 뭐냐면은 얘가 차가 이제 9세대로 오면서 커졌잖아요. 이게 전장이 5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장이 큰 차량을 좁은 구간에서 한 번에 유턴하려면은 조향각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으면은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변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구간도 한 큐에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막 대형 세단급도 아닌데 후륜 조향을 그것도 기본으로 준다?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조향했을 때 이 바퀴. 자, 그럼 돌아보겠습니다. 오, 야, 뭔가 달라. 야, 뭔가 달라. 되게 많이 남은 거 혹시 보셨어요? 우측의 공간? 아니, 제가 사실 좀 TMI이긴 한데 후륜 조향 들어가 있는 차량을 진짜 오랜만에 타봅니다. 후륜 조향 마지막으로 탔던 게 뭐였지? 아무튼 대형급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A6는 대형 세단이 아니잖아요. 준대형 세단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통 준대형 세단에 후륜 조향 잘 안 넣어줘요. 뭐 옵션도 없고. 근데 방금처럼 저속에서 좁은 구간을 주행을 하니까 전륜과 후륜이 다른 방향으로 조향이 되면서 진짜 날렵하게 한 큐에 빠져나갔어요. 이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네요. 너무 재밌다. 나 이제 갑자기 달걀 귀신 됐어. 이게 지금 해가 정면으로 와가지고 달걀 귀신 홍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A6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날렵하다. 약간 후륜구동 차량을 탄 것처럼 기분 좋은 오버스티어가 날락말락 하면서 조향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조향감도 좋은데 하체 밸런스도 제가 승차감 느꼈을 때 이 차량은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안 좋은 후면에서는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방금처럼 좁은 코너 구간을 빠르게 탈출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이게 흡사 어떤 차량과 비교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BMW 차량들하고 뭔가 결이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 신형 BMW 같은 경우는 너무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색채감이 옅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신형 아우디는 오히려 그 옛날 BM이 가지고 있었던 탄탄하고 짜릿한 그런 코너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특히 제가 좀 전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서 저속으로 주행을 해서 프런트와 후륜의 휠이 반대로 주행을 했는데 지금처럼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구간에서 곡선으로 주행할 때에는 프런트 휠과 리어 휠이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날렵하고 안정적인 코너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물론 샤시의 밸런스, 만듦새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신의 한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이야, 진짜 하중 이동도 거의 없고 이 셰시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정말 날렵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진짜 뭐 RS, S도 아닌데 뭔가 고성능 차량을 탄 것처럼 기민한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잠깐 시승을 하는 거라서 다양한 노면을 가지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신형 A6는 장거리를 갔을 때에도 편안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하지만 와인딩 구간 있잖아요. 특히 강원도 그런 구간을 간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가보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해 시켜 보겠습니다. 보통의 차량들은 이 스티어링을 리모컨에서 할 수 있는데 아우디 차량들은 이 뒤쪽에 레버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 하고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차선 보조, 핸들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모든 ADAS를 다 켜놓은 상태이고요. 이랬을 때 이 차선 유지 능력은 꽤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최대한 중앙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경고 문구가 떴거든요. 직접 운전하십시오. 야, 이거 그립 감지 시스템이야. 대박. 요즘 수입차들도 그립 감지 시스템을 서서히 넣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신형 A6는 그립 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촬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있습니다. 또 요즘 신형 아우디 하면은 HUD 맛집인데요. 이게 나의 속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차와 차선과 주변의 풍경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클러스터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클러스터가 그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에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HUD에서 보여주는 항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차선 변경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론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 시스템까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차선을 깜빡이를 눌렀을 때 안 될 때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부르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공기질입니다. 예? 뭘까?
이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입력된 값에 따라서만 이제 출력을 내는 그런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인식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목록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더워. 차 안이 시원해지는 중입니다. 제가 에어컨을 1단으로 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대로 1단이에요. 그리고 온도도 제가 설정한 온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해주되 무언가를 도와주진 않는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네, 듣고 있습니다. 나 우울해. 챗 GPT에 따르면 우울할 때는 잠시 깊게 숨을 쉬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필요하면 가까운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을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뭐야, 이게 챗GPT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 우울해 했더니 이 검색 기반으로 막 우울할 때는 뭘 하면 좋고 뭘 하면은 뭐 괜찮고 이렇게 말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음성인식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도움을 좀 받는 그런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신형 A6는 공임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3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약 6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막히는 도로 3, 고속도로 7, 3대 7 정도 주행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현재 10.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복합 연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연비를 나는 조금 더 챙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EWD, 그러니까 이륜구동 시스템인 40TFSI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우디의 콰토르 시스템, 4륜구동 시스템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기민한 반응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연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오히려 40TFSI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더뉴 A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하면서 2열의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직턱 구간입니다. 야, 이거 진짜 편안한데요? 한 번 더. 이게 물렁물렁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어서 편한 것과 탄탄하면서도 이 충격을 잘 잡아줘서 편안한 게 있거든요. 여기는 방직턱과 맨홀,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A6의 하체는 컴포트함보다는 약간 스포티하게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타입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굴곡 있는 구간에서는 또 나름 이렇게 뭔가 탄탄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45 TFSI라서 20인치 휠이 탑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8인치 휠이 탑재가 되는데 20인치도 이 정도 방직턱에서는 그래도 나름 프리미엄 세단이 응당해야 될 승차감, 뭐죠? 편안함이잖아요. 그 편안함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줍니다. 근데 다만 제가 너무 편하네요, 내리기 싫어요,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이 말캉말캉하고 부드러운 하체가 아니다 보니까 살짝의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노면의 충격들을 흡수를 못 해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봉신하게 흡수해주는 게 아니고 스트로크 있잖아요.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크지 않게 흡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방직턱을 지나서 여기는 살짝 간헐적으로 노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곳을 갔을 때 동급 E클래스나 5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A6가 전고가 낮거든요. 전고가 낮고 또 최저 지상고도 낮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면에 붙어서 가는 세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미 오프로드, 약간의 자갈밭길 이런 데서는 또 이 노면에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엉덩이를 타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차감을 또 반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거리를
오래 탔을 때 괜찮다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북신하고 몽글몽글한 승차감은 잠깐 탔을 땐 너무 편하네요. 하지만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탔을 때에는 약간 멀미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A6의 하체 같은 경우는 그런 퐁실퐁실한 하체감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잠깐 타는 것보다는 저는 이 차로 개인적으로 장거리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하나 더 있다면 2열은 리클라이닝이 미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서 있는 타입에 속하기 때문에 이 등받이 각도만 조금이라도 리클라이닝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더 뉴 A6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신형 A6의 에어백은 총 6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 뉴 A6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 밸런스와 기본기가 잘 잡혀 있어서 다양한 노면과 주행 조건에 있어서 만족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동급 수입 세단과 비교했을 때 호불호가 적은 디자인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술이 맞물려 있어서 사실 단점으로 지적이 될 만한 점은 거의 없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저 같으면은 45 TF-SI보단 가격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좋은 40 TF-SI를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